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쾌청하고 쌀쌀함이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근거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합헌 5분, 기각 1분, 위헌 의견 3분에 의해서 합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법학자로서 이에 관련해서 위헌적이라고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왜 그래 왔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은 것도 한 도리라고 생각돼서 공수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론 평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 아닌 행정부에 소속된다라고 본 건데요. 이로 인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설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여당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등 기득권이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공수처 위상, 목적지 모두 최종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기대에 보답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에 헌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도 않다면서도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소신에 김 빠진 결정에도 삼권 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고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적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이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권 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는 유언이다라는 그런 대변인이 논평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합헌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유언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왔는지를 제헌 헌법 제정 과정부터 현행 헌법 규정에 관련 근거들을 더듬어 보고
여러분한테 제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 헌법 제정의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2천만 민중의 열망을 충족시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높임으로써 이념 자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미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제헌헌법의 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 모두 6단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전국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단계별 논의를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신익희 선생이 주도된 행정연구위원회안, 조수왕 김봉준이 주도된 민주의원안, 신익희가 주도된 행정조직법 기초위원회안, 한민당이 주도한 남조선 과도 약헌안, 입법위원회 중도파가 주도된 임시헌법 기초위원회안,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약헌안과 임시헌법 기초위원회안에 절충된 안으로서 조선 임시약헌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제헌입법이 헌법이 탄생이 됐습니다. 거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피나는 과정에서의 결집된 어떤 그 헌법적 의사가 제헌헌법에는 가미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첫째, 관념과 현실을 모두 반영한 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현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엑기스들을 제헌헌법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헌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헌법은 그 기본 이념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조화를 제시하는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음을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둔다라는 것은 소위 국가주의 내지는 어떤 그 파시적인 어떤 그 정치와의 더욱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관점에서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둘째로 제헌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제헌헌법이 헌법 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 민족국가, 민족사회주의 국가 건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 상해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과 조수왕이 지향한 균등주의와 민주주의 결합,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균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헌법 정신. 그 반대의 경우는 제헌헌법에서 아니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이 헌법은 독재의 수단을 배격하고 민권의 자유와 사회적인 조화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국가 계획에 양전을 기하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전 헌법을 제정한 당시 인사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재의 수단을 배격한다는 것이 와닿습니다. 현행 헌법상에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대통령 또한 행정 수반으로서 같은 위치에서 저희 국민이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근거도 없는 공수처의 어떤 그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독재의 수단으로 공수처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국회, 전헌법 제정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헌재의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전헌법 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 중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헌법 5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이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책임있게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5조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냥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각인이 자유 보장에 저희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면서 공무원, 그 중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는데,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검찰 이외의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는 것, 과연 전헌법 8조에 비춰서 옳은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평등권 조항에 평등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 당함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하며 여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게 취급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어떤 법 제도에 의해서 이런 것을 소위 계급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 내지는 배려해서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고위직 공무원일지라도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일반적인 수사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어떤 그 불가피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감히 매우 상응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공수처가 느닷없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그것이 헌재에 의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헌헌법 27조에서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수임자다.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거죠. 국민이 주권자고 대통령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주권자의 국민에 대해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의 기능에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도 수사 기소하는 것이 좀 옳아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대통령께서 정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만은, 대통령은 분명히 정치인이고 본의 아니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적 정치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연 국민이면서 고위공직자의 신분에 관련한 이런 수사 기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72조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검찰총장, 심계원, 현재의 어떤 감사원의 전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심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헌법상에서는 별도 헌법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제헌헌법에서는 72조에서 72조 11호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 이에 대한 어떤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을 한번 본다면, 현행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정치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있습니다. 제헌헌법과 같습니다. 제헌헌법과 다른 것은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고위 공수처가 소위 대통령 하에 두었을 경우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수사 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죠. 고위 공직자인 공무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신분상의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별적인 조치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고위 공직자를 할지라도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특수 계급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헌헌법과 같습니다. 그 다음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있어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12조에서. 그렇다면 현행 헌법상 검사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헌법 12조 3항에서의 검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의문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해당된다면 1948년 전원법 제정권자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전원법 제정 이후에 다른 별도 기관에 의한 수사 기소를 역대 정부가 헌법 개정 8차까지 왔습니다만 어느 헌법 개정에서도 인정하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 현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위인설관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요. 공수처를 두려면 현행 헌법 규정을 통해서 검사자를 빼거나 하는 등 헌법에 소위 13조 3항, 현행 12조 3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쪽에서 검사라는 문구를 빼는 문제도 진지한 검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헌법 89조에서 16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국무의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요. 다른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어떤 설치 근거의 문제가 고명하신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럼 현행 헌법에서 특수하게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소위 국가원로자문위원회, 소위 90조에 있고, 그 다음에 91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다음 9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 다음 93조에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 헌법에서 국무의 심의 상호로 됐던 감사원에 대해서는 97조에 설치 근거를 둠으로써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이문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첫째, 공수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든다면 국민이면서 고위공직자 보호 차원에서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면서 고위공직자들을 특별히 규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 세 번째로는 임명 자격이 제한, 강력한 신분 보장 등 법관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인 공수처 검사에게도 준사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네 번째로다가 제1공화국 이후 지난 70년간 수사 기소 기관으로 검찰 조직으로 대한민국이 헌법적 기본 질서가 잘 유지되어 왔는데 특별히 국가 질서가 요동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공수처를 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 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고 그랬음에도 이거 중국식으로 국가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 게다가 제헌헌법상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면 지난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수사기관의 일원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점, 다시 말해서 공수처 불필요한 그런 기관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 명분이 전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드러난 필요성에 집착하여 이념적 잣대로 심리하여 결정된 이번 현재의 결정은 옳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헌법적 문제들에 비추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공수처와 검찰로 수사기소기관을 이원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 검찰 조직이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에는 최근 사태에 비추어서 다소는 독립적인 검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태에 비추어서 법무부 자체가 정권 보유처로 전락한 감을 지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수처 또한 정권이 안위처로 전락할 경우 지금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상이 더 위기 국면에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수처 합본 결정이 나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